단 하나의 예약 손님을 위한 쉿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정치 이슈는 물론이고 손님의 인생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는 쉿바. 오늘도 매출 팍팍 여러분들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법잘알 박지훈 형님, 모르는 게 없는 가짜랄 김용민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 가짜랄이라고 그래서. 네, 가짜랄. 그러니까 네. 지난주 영업이 조금 좀 그 매출이 미진했다고. 아하. 오늘 좀 힘 좀 줘야 된다고. 예, 예. 생방 가는 겁니까? 생방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네. 또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에 찾아오시는 분들 왜 지금 오늘은 생방이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생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작진의 생방의 상징. 그 생방의 상징입니다. 근데 2시 때 너무 강력한 그 아성을 지는. 아성. 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예. 그 기억하시나? 나훈아쇼 KBS에서 대박 났잖아. 그 비슷한 시간에 SBS에서 네. 남진 갖고 했었거든. 네. 아주 참패를 했지. 우리가 남진인가 나훈아인가. 우리가 남진이가 나오나인가는 2시 지금 매불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생방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분과 잘 연결되고 접점이 있는 분이고, 근데 뭐랄까 스픽스와 또 연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실제 기간이 몇 개월 안 됩니다. 한 넉 달 있다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여의도에 등장하신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 민주당 총선 인재 14호! 노종면 전 앵커 모셨습니다. 노종면. 노종면. 예. 노종면. 예. 저는 대표적 친노 인사입니다, 제가. 진짜요? 친노종면. 예. 예. 친노. 전 친노면? 친돌. 친돌. 친돌발 영상. 친돌발령. 저는 친Y. 예. 친연합 연합이잖아. 친YTN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노정면 앵커님 드디어 저희가 이제 6번째 손님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스픽스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스픽스 내부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넉 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라지실 거면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싸웠어요? 제 길게 얘기했는데 옆에서 싸웠어요? 예? 누구랑 싸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면 싸운 게 되는 거죠. 그렇지. 뭐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있어서 하차를 했다든지. 아니, 누구와 사이가 틀어진 거 아니냐. 아니, 저도 너무 아쉬웠고 예. 사실은 처음에 시작부터 넉 달만 하기로 여기 전계한 대표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잖아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는 안 할 거라고 했고 할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한 2달 시달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말씀드렸죠. 제가 정치의 뜻이 있다. 네. 그리고 하게 되면 네. 넉 달밖에 나한테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래도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하면서 좀 사실 흔들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뼛속 깊이 이 방송쟁이 DNA가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 동료들 같이 일하면서 계속 방송쟁이를 할까? 이 생각이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자제하고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게 됐죠. 싸우진 않았어요. 누구와 척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두 분의 관계, 전계원 대표님하고 노종면 우리 선배님 관계는 제2의 전노다. 전노? 친구야? 제2의 전노. 예, 제1의 전노는 아시죠? 아십니다. 둘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다. 예. 어느 누구와도 척지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저는 이 돈을 의미하는 거고 노는 노비. 약간 고용됐었던 쩐노비. 노종면 이꼴 노비였던 시절이 이제 벗어나서 최근에 화려하게 아무튼 재등장하신 종면만을 위한 웰컴주, 노만을 위한 웰컴주 저희가 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노만을 위한 웰컴주는 바로 새내기 대쭈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주입니까? 모든 색깔은 항상 똑같아. 좀 다른 걸로 좀 준비해봐. 아니 빨간 걸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파란 걸 좀 준비하지 그랬어.
이 빨간 거 뭐가 없애버리라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 빨간색이나 그 웰컴주를 따라드리면 그 웰컴주의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또 빨간색을 줬다라는 핀잔을 듣게 됐습니다. 실장은 좀 감각을 가지고 잘하자. 이런 것도 신경 써야지. 저는 저 정의당을 없애겠습니다. 마셔도 됩니까? 예, 마셔도 됩니다. 웰컴합니다. 웰컴합니다. 노정면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스픽스의 간판 앵커였던 우리 노종면 전 앵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저희 또 인간 노종면 인간 노종면 한번 알아가야 됩니다. 쉿바의 고민 듣기 전에 인간 노종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종면 인천광역시 출생입니다. 부평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나올 줄 전 몰랐었어요. 신방과 같았었는데 법학과 고대 법학과 나오셨고 부평고 출신이시고 법조 기자도 하셨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법조 기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구나. 저는 다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부 기자도 한 것 같고. 그렇구나. 출입을 했구나. 자, 부평고 고대법대 한게 아니라 1994년 YTN 공채 2기 기자입니다. 그럼 아주 유명하죠. 2003년입니다. YTN 돌발 영상 PD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돌발 영상의 아버지예요.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시조세라 그러죠. 단군입니다. 시조세. 노돌발. YTN의 존재를 아마 이분이 알린 게 아닌가. 전 국민한테. 막 그래 봐도 되고 2008년도에 또 결심을 하셨어요. YTN 지부 언론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면서 힘든 자리 가셨다. YTN 노조위원장이지. 인생이 살짝 꼬입니다. 2008년에 꼬입니다. 자, 이때 MB 정권 첫 해인데요. 자, YTN 신입사장 누구였냐면 MB 특보로 있던 구본웅 씨가 왔고요. MBC 출신. MBC. 그리고 지금 해직됐죠? 1호입니까? 1호 해직 기자. MB 때 1호. 6명이 한꺼번에 해직당했습니다. 아마 언론 통폐합 전두환 시기 그때 이후로 아마 처음 해직 기자가 아니실까. 다수가 한꺼번에 해직 집단 해고는 처음이었죠. 구속도 됐었죠 그때. 몇 달 있다가 이제 구속돼서 잠깐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제대로 꼬였습니다. 완전 꼬였어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뉴스타파 앵커 복귀를 했고 2010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뉴스타파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만든 분이죠. 만든 분 아닙니까? 만든 그때 PD수첩 PD도 해고된 상태고 돌발 영상 PD도 해고돼 있는 상태여서 최승호 PD인가요? 아니. 돌발 영상은 임장혁. 아니요. 제가 돌발 영상 PD였고 그리고 그 이근행 PD가 수첩을 했더랬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압받았던 두 프로그램을 시민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자라는 명분이 뉴스타파 시작의 명분이죠. 그렇지. 그래서 노종면 이근행이 참여를 했고 뉴스타파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설마? 설마? 제가 지었습니다. 뉴스타파 제가 지었습니다. 일단 장명하면 끝난 겁니다. 그럼. 단군 인정합니다. 돌발 영상도 제가 지은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이게 저 네이밍에 또 천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또 이렇게까지 우리 노전 앵커를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 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돌발 영상이냐 뉴스타파냐. 자, 하나 둘 셋. 돌발. 돌발 영상. 뉴스타파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게 샌드위치 프레임이에요. 이거 선택하면 저렇게 치고 저거 선택하면 이렇게 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뭐 저쪽 그 이제 2시에 최욱 MC가 잘하시는 그 게임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돌발 영상을 더 사랑하신다. 훨씬 좋아한다. 뉴스타파가 요즘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YTN 하면은 돌발 영상이지. 뉴스타파는 같이 만든 소중한 제 경험이었고요. 돌발 영상은 그야말로 저 혼자 아무도 봐주지 않고 지원 없을 때 혼자 영상 새벽부터 몇 시간씩 뒤져가면서 만든 거라 그야말로 제 새끼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대단하다. 많은 분들이 돌발 영상을 만들 때 이 어떤 기획을 갖고 대본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카메라 기자들이 다 촬영해 오잖아. 그 다 봐야 테이블 돼요.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죠. 거기서 주제와 소재를 골라서 방송하시는 거죠. 와, 편집해서. 편집을 밤새 하셨겠네요, 진짜. 근데 제가 눈이 좀 빠른 편이에요. 영상 보는 눈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더라고요. 제가 그건 몰랐어요. 제 나름의 특기인데 그래서 남들 한 5시간 볼 걸 한 2-3시간에 봐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해서 돌려도
놓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랑을 드리자면. 힘들죠. 그리고 제가 또 편집이 좀 빠른 편입니다. 능력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본인 능력 있다. 말씀은 되게 좀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느릿느릿 하시는데 손과 눈이 빨라. 남들보다 2배 이상 빨리 한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노 선배님 그 저기 편집하실 때는 1대1 편집기로 하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저그 셔틀 또록또록. 그거 힘든데. 그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요즘 인점 때도 아웃점 잡고 뭐 예. 셔틀 돌리고 팍 돌려가지고 야. 탁 끊어서 붙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야, 그래서 대단하다. 돌방 영상이 진짜 내 새끼다. 그거 진짜 얼마나 많은 그 히트작을 냈는데 난 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재밌는 거 많아요, 그 진짜로. 저기 뭐야 이 대목에서 누가 말씀하시면 네. 아 이건 임장혁이 만든 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배님 만든 건데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네. 김종필 씨가 어디 그 행사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네. 왜 김종필 연호를 해야 되잖아. 네. 모인 사람들이 조용필 맞죠? 예, 맞아요. 선배님 하셨어. 그리고 그럼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제일 기억나는 내 인생의 돌발 영상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영감을 준 건데 예, 예. 사후적으로 영감을 네. 준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정치를 했잖아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야당 대표를 아직도 안 만났고 예. 어제도 또 궤변을 늘어났던데 예. 초청했어요. 네.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음.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최병렬. 최병렬일 때입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맞이해요. 네. 대통령이 굉장히 겸손하게 맞이해요. 그렇죠. 근데 최병렬은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막 먼저 이제 결례를 범하면서 예, 예.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데 네. 제가 거기다가 4글자를 붙였습니다. 야당 본색. 그때 그 카피를 생각해내고 예.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스픽스의 대표 프로그램이 정치 본색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해봤어요. 본색이라는 표현이 또 좋아진다고 야당 본색. 하니까 예. 야당 본색. 특별히 기억나는. 영웅 본색을 차용해 온 비슷하게. 거죠.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쨌든 정치에 꿈이 있으셔서 장명의 센스가 있고 좀 뉴스타파. 근데 그 다음 방송이 이제 2017년 복귀해서 네. 네. 노정명의 더 뉴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실망했어요. 2017년. 요거 뭐 더룸하고 몇 개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뉴스룸 더룸 뭐 합쳐가지고 더 뉴스 한 것 근데 같은데. 이 장면은 그노 선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이것도 설마 이제 본인이 하셨다고 이 하셨? 장명도 제가 하긴 했어요. 야, 이거 더 뉴스 이거 너무 예. 너무 이거는 좀 아니다. 네. 아니 근데 아직도 이제 쓰더라고요. 아직 있어요 이 예. 방송. 네. 아니 이제 그게 아마 예. 그래도 저기 나름대로 제도권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네. 뉴스 타파 이렇게 그 굉장히 선명하고 이른바 과격한 그런 표현이 들어간 제목을 뽑기는 좀 어려우셨어요. 이게 원래는 예. 노종면 온다 뉴스, 이래서 온더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사실 마무리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변명을 굳이 하자면 제가 이 더 뉴스를 딱 1년 진행을 했는데 사실 1년은 다지는 시기고 그 다음부터 좀 꽃피우고 싶었어요. 그러면 뉴스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용적으로 그럼. 네. 이 이름도 좋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괜히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장명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뉴스타파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낌이 안 좋게 좀 장면이 아닌 뉴스 내용이 별로였던 거죠. 저는 그래 좀 잘 되면 더 뉴스, 더 뉴스, 네. 노정면의 더 뉴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더 뉴스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제가 1년 하고 왜 그만뒀는지 아시나요?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예. 갑자기 저기 방송 잘하고 있는데 보도국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제잖아요. 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네. 뭐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네. 그게 사실은 네. 보도 독립, 뭐 제작 자율성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 국장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YTN에 있어요. 나왔다 똑 떨어졌죠. 아유. 그래서 보도국장도 못해, 뉴스도 못해. 잘하셨습니다. 뭐. 나는 요즘에 YTN이 그 저 유진 그룹인가? 예. 건설사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죠. 이렇게 27년 동안 공영방송으로 유지되어 온 YTN이 순식간에 이렇게 뭐 민영방송 그또 건설자본의 방송이 돼버린 게 너무 좀 황당한데 뭐좀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저항을 안 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그 저항 안 하는 현실과 노 선배가 그때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에서 그 안 되신 거하고 자꾸 맞물려서 몇 명 생각이 차이 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에도 정말 2표 차이였는데. 두표 차이. 아이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한 명이
돌아섰으면 바뀐 된 거죠. 그냥 동률. 동률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하여튼 뭐 후배들한테 또 더 잘해주셨으면. 네. 맞아요. 이게 한 번 더 갔으면. 제가 부족했다는 건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예. 그때 주변에서 악수하고 밥 사주고 그러라고 했어요. 예. 워낙 이제 후배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 뭐라고 약간 이제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게 그 있어서. 대목은 뭐 노 선배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워낙 그 선이 굵게 살아오셨으니까 정치적 야 보도국장에 노정면 선배가 되면은 일이 좀 많이 많아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았다. 너무 원칙적이고 사람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느낌 봤을 때 이제 그 기자들이 보기엔 너무 또 좌파 같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박 앵커가 그렇게 보는 거군요. 이렇게 애들로 얘기하지 말고 농담입니다. 농담. 직진하세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스픽스 거쳐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4호로 지금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정면 앵커께서 기존에 언론을 하다가 정치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가열찬 비판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가 할 줄 몰랐나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할 줄 몰랐어요. 사람 인생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영입 인재가 되고 나서도 기자들이 막 따갑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비판해놓고 정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또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른바 받은 글에 노 선배 디스하는 그 받은 글도 있었어요. 맨날 그런 글만 봤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노정면 전 앵커가 뭐라고 폴리널리스트를 비판했는지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냐고 물어보셨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웠으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고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 강령이 모든 행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10수년 동안 제 판단으로 제 소신으로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은 예외 없이 이런 냉각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행한 사람들입니다. 언론 윤리로서 요구되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가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를 물어봐도 청산유수처럼 답변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재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냉각 기간을 거치고 나면 정치에 입문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죠. 그게 기준이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력에 스픽스 TV 부문 대표라고 써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댓글 보니까요. 아니 뭐야 스픽스는 언론이 아닌 거야? 스픽스는 어디 뭐 구멍가게야? 뭐 이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다고요? 있습니다. 맞다고요? 그런 댓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빨리 지금 정기환 대표도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스픽스는 언론이 아닌 거예요? 기관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관지라는 게 있잖아요. 기관 방송, 기관지. 그건 언론입니다. 근데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언론들, 중립을 표방하면서 편향된 언론들, 그거는 이제 언론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존재하는 여러 유튜브 언론들, 방송들은 정파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놓고 특정 정당을 위한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뭐라고 할까요? 간판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보도를 하면 돼요. 시청자, 언론 소비자들은 그거를 감안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픽스에 여기 합류할 때 시민으로서 내 정파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제 SNS에도 공개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제가 아까 제도권 언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도권 언론에 있으면서 받을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그 새로운 기득권의 장으로 가기 위해 갈아타는. 예컨대 이제 아침까지는 KBS 문화부장 하다가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는 민경욱 같은 사람이 그런 있었죠. 사람이 사실 비난의 대상이지. 노 선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또 비교가 되는 게 지금 실제로 이번에 국민의힘에 언론인들이 굉장히 무더기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TV조선 출신 앵커도 있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YTN
그 중에 YTN 분이 계시더라고요. YTN의 이제 그 호 앵커님이시라고. 호준석 앵커. 호준석 앵커님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두 분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야. 이제 그것까지 아세요? 예. 아니 그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평강제일교회 장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준석 전 앵커님이죠. 호준석 전 앵커가 이제 그 순복음 관련 행사 진행할 때 김주아 씨가 옆에서 진행하고 옆에서 또 호준석 앵커님이 진행했던 뭐 그런 장면들도 좀 포착이 됐었던 또 호준석의 역사인데 자 중요한 거는 동기 호준석 YTN 앵커 하다가 바로 퇴사해서 국민의힘 갔잖아요. 자 우리 준석이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뭐 기준에 부합하냐라고 물으면 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상 편지를 날리라는 거죠. 아니 기준에 부합한지 안 하는지는 이제 이 지금 영상 편지를 보면은 다 나오죠. 저는 이제 호준석이라는 제 동기한테 아주 좋은 기억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준석이도 기억을 할 텐데 제가 2008년도에 해고를 당하고 2009년도 어느 시점부터 회사가 배석규의 그 당시 경영진이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제가 노조 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했어요. 완력으로. 그때 처음 그 이제 부딪히는 장면에서 제가 막 끌려나갑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용역들한테 항의해 준 사람이 품격 있게 가자 우리. 아무리 그래도 맞아. 막지 마라 막 이렇게 좀 동기로서 지지를 해주셨군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면 뭐 정치 지향이 좀 달라도 같이 좋은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조심하신다 생각보다. 그 호준석 앵커에 대해서 그 저희 국민 TV에서 같이 우리 저 노선배하고 있었을 때 2014년인가 2015년에 한번 그 호준석 앵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으셨는데 고마운 친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연인 줄은 몰랐습니다만. 동기끼리 뭔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경쟁을 하는 또 그림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아까 이제 어쨌든 제도권 언론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얘기해서 또 우리 호준석 앵커는 보수 정권 때 잘 나가셨거든. 그런가요? 그렇군요. 너무 또 이제 그 동기 사이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동기 간의 어떤 그 균열이 생길까봐 요 정도로만 하나만 더. 동기 중에 호준석 앵커 말고 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기 정치권에 YTN에 김영수 앵커, 그다음에 김정아 앵커, 그리고 김선희 앵커. 제가 이제 YTN 자랑을 좀 하자면 한국 이 정치 환경에서 여성 앵커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 실력으로 그 앵커석을 지킬 수 있는 곳, 그 첫 장을 연 곳이 YTN이에요. 외국에는 뭐 다 그랬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연합뉴스 TV 지금 보고 있나? 연합뉴스 TV 보고 있나요 지금? YTN이 지금 이렇게 여성 앵커들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여성 앵커를 막 새벽에 배치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 귀양 보낸 거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YTN에서 저도 책임이 있고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미디어 전반에 있는 건데 특히나 여성 앵커들을 프리랜서로 채용해서 예우는 안 해주고 그리고 요구할 건 다 요구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안규령 앵커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안규령 앵커가 프리랜서로 YTN에서 박봉, 그러니까 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급여를 받으면서 방송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이제 영입돼서 갔잖아요. 근데 저는 현직 언론인들한테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안규령 지금 이제 그 상근 부대변인인데 굉장히 열심히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민주당 가셔가지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YTN 출신으로서 워낙에 잘 아니까요. 그러세요? 방송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했고요. 그럼요. 이걸 질문 좀 해야 돼요. 정치를 왜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 제가 좀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한데 지금 삶을 보니까 민주당 말고도 다른 데 연락이 좀 왔어요. 복수의 제안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하게 됐습니다. 복수라고 하시니까 특정 정당을 뭐 언급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라면 그렇죠. 제가 같이 안 하게 됐는데 언급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은 대충 선택지가 좀 전 그려져가지고 언급은 안 하시겠지만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정의당, 뭐 새진보연합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정당과 연합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두 개겠죠, 뭐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왠지 양당 다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아닙니까? 이건 마셔야 되는데. 그 정도 그러면 대답으로 달아오신 거죠?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언론인 출신 이제 정치인이 되시는 노정문 전 앵커를 시적절하게 모셨습니다. 좋아요. 왜 오늘 저희 생방 일자를 기준으로 하자면 어젯밤에 야,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미니 다큐라고 해야 돼요? 실제 대담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은 대담이지만 내용은 뭐 하여튼 아니 그런 느낌. 그거 촬영하고 3일 만에 트는 건데 백뮤직도 넣고 뭐 가끔씩 저 야릇한 그 자막도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생방처럼 그렇게. 근데 너무 좀 예쁘게 편집을 하긴 해가지고 잘한 것 같은데. 미니 다큐라고 일단 할 텐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노정면 전 앵커와 함께 그 얘기를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 화면 일단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저거 말고도 사실은 그 박장범 앵커의 첫 질문 시작이 파우치 논란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아주 작은 백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또 앞서서는 개고기 식용. 그러니까 김건희가 광을 팔 만한 내용으로 우선 2주를 깔고 그리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 파우치 논란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흐름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목적이 아주 뚜렷한 저는 그 미니 다큐라고 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 노정면 전 앵커의 총평. 자, 우리 첫 번째 안주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뭐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뭘 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KBS 앵커 이제 질문 진행자가 뭘 물어볼까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박장범 앵커. 근데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건 더 볼 것도 없다. 그냥 이 소품으로 등장했구나. 언론인이 언론사가 공영방송이 윤석열 부부를 위한 소품으로 전락했다. 그렇지. 아이고. 1980년도 그때 이진희 MBC 사장이랑 전두환 장군님하고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때 했던 인터뷰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맥락이 그때 다 이미 다 있어요. 거의 진짜요? 그때 저 이진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 장군께서는 좋든 싫든 이 시대의 역할을 맡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거 뭐야? 닮았어. 그리고 합천 고향 합천에 내려 그 제작진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다짐을 해요. 맞담배 피면서 실제로 헬기를 띄워주겠다고 전두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기로 갔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용산으로 와, 내가 다 보여줄게. 그럼 뭐 대통령 뭐 무슨 기록물 보관 그거라도 보여주든가. 그렇지. 뭐 근데 저는 첫 장면부터 이제 오프닝을 딱 그 박앵커가 하고 그 용산 대통령실 입구 바로 앞에서 대통령이 딱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사 방식은 늘 같은가 봐요. 악수를 먼저 하고 앵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어깨를 여기를 또 이렇게 툭 쳐요.
아니 왜 이렇게 위압적으로 뭔가? 아니 한동훈한테도 그랬어. 지난번에 그 서천시장에서 한동훈한테도 그랬어. 아 그러니까요. 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장범 앵커의 기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악수하고 왼손으로 어깨를 탁 치는 순간 아 뭔가 기가 좀 죽겠다. 저게 이제 뭔가 어떤 평등한 위치에서 인터뷰가 되겠나 이런 인식도 제가 받았거든요. 잘해 임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 뭐 중에 그 자리에 앉는 거 굳이 그런 걸 시켜 언제 하냐면 법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 견학오잖아요. 아 거기서 찍어봐라. 근데 아이들이 한번 앉으면 안 돼요. 그럼 못 앉게요. 법원에서는.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 되게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 필요한 것인가. 굳이 저 자리에 앉히는 게 놀라웠습니다. 정치인이 되셨는데 그 우리 노동면 기자님 보시기에 저렇게 파우치 관련해서 뭐 매정하게 못해서 뭐 그런 드립을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대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가 질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 일단 그 설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사전 녹화, 사전 녹화를 왜 해요? 글쎄. 근데 거기서 추가 질문을 뭐 굳이 하라면 저는 그 명품백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니까 저는 손준성 물어볼 것 같아요. 아 고발 사주권 물어보죠. 그거 물어봐야지.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 이유로 언론들이 명품백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사과라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과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받은 게 없어집니까? 수사를 받아야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딱 프레임을 정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없음을 알려야죠. 그게 아님을 알려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선택을 하는 걸 보면은 심지어 기대가 아니라 주류 언론들이 예상했던 유감이라는 표현도 안 나오고 사과는커녕 유감도 안 나오고 제3자적 관점에서 아 뭐 우리 와이프가 그 어떤 뭐 아무튼 박대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정치 공작에 당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딴 데 가서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정치 공작 이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지만 언론은 이걸 깨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강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깰 건데 공작에 당한 무능한 정권인 거예요. 그러네. 이게 몰카만 찍혔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 보안에 구멍이 생겼어요. 처음 이 최 목사가 대통령 부부를 만난 장소가 취임식 하던 거기 리셉션 장소입니다. 거기 대한민국의 0.000001%만 모인 그러니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총 이렇게 집합한 거기에 그 이수정 교수의 판단에 따르면은 간첩이 들어가서 휘젓고 다닌 거예요. 같이 사진 찍고. 아니 그러면은 간첩한테 당한 영부인은 뭡니까? 여사는 뭡니까? 그리고 그게 박절하지 매정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간첩과 뭐 공조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의 이 공작, 침투 공작이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공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렇지. 김건희 여사랑 톡을 주고 받다가 그러면 초대해 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관이 움직였어요. 그렇지. 외교부가 움직였어요. 외교부가 그 다음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해 줬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다 뚫려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건희에 의해서. 정치 공작 수사해요 그러면. 그렇지. 김건희 그 여사가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전제로 처벌받아야죠. 경호처장도 책임져야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상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통령도 거기서 해 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기 왜 그 파우치라고 하는 걸 돌려주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야 되는 거 왜 아니에요? 자꾸 파우치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파우치라고 주장한다면 자기들 얘기하니까. 파우치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박장범 앵커가 질문하는 걸 보면은 여권에선 이런 얘기가 있던데 라고 하면서 질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라고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거라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해야죠. 근데 했는데 혹시 편집당한 거 아닐까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편집의 느낌 잘 안 나던데. 약속 다 하고 하는 거에서. 약속 대전이야 그야말로. 만약에 그런 게 잘렸으면 편집됐으면 박장범 앵커가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야 본인의 어떤 명예를 지키는 거죠. 그렇지. 기본적인 자기는 여전히 언론인이다 이걸 얘기하려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야 되고 그 질문이 누락됐다 편집 과정에서 그럼 항의해야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노종면 선배 그때 그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집회 때 하셨어요. 그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서울경찰청에서 무슨 CCTV를 그 확보를 했는데 너무 깨끗한 영상인 거야. 근데 그것을 언론들이 하나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 이렇게 좋은 영상과 육성이 있는데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타하셨던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랬던가요?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이 최재형 목사가 촬영한 손목 그 동영상. 야 이거 진짜 우리 언론은 관심이 없지만 외신들이 다 이렇게 받아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언론이 뭐 이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 아니 이런 보도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여론이 지금 뭐 꿈틀거리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지금 우아하게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 누가 이 사건이 나왔을 때 그거 보도했습니다. 보도 안 했어요. 내용도 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발생을 보도해야 그 다음에 평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석 평가로 가는 그렇지. 거죠. 지금 발생 건너뛰고 이미 다 한 것처럼 이제 와서 뭐 대통령 뭐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느니 뭐 지금 나온 이게 부족하다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안하게도 거의 대부분 언론이 그렇습니다. 뭐 맞아요. 진보 보수 가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상당수의 언론은 취재해놓고 보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 JTBC가 그 저기 뭐 몰카 취재윤리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시비 건 것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방심위에서 영상 왜 썼냐 이거지. 그걸 갖고 징계하겠다고 또 나온 거지. 긴급 심의 들어가 보니까 그날 이후로 아무튼 언론사들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보도 안 했습니다. 문제 냈잖아 우리가. 제가 박영식. 박영식 잘려버렸죠. 박영식.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박영식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이 확 퍼지면서 조중동부터 얘기하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조중동 사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기 이제 진실을 밝혀라 뭐 혹은 뭐 진실을 밝혀라보다도 그 김건희 여사가 대책 세워야 된다. 뭐 저기 총선 때 악영향이 미친다. 뭐 이러면서 그나마 조중동은 이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그걸 한 거죠. 다른 언론들 눈치 보다가 그래도 조중동이 사설이라도 쓰네? 이러면서 조금씩 슬금슬금 쫓아가요. 따라온 거죠. 창피한 겁니다, 이건. 이 우리 언론 현실이 진짜 이래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조중동조차도 보지 않고 참고하지 않은 대담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서는 사과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조중동이 일제히 비판을 했더라. 아침에 그쵸.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형식이나 내용이나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쓴 걸 본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 더 심하게 썼어. 저기 저 일부러 기자회견 안 한 이유가 그 김건희 얘기 나올까봐 일부러 피한 거다. 그렇지. 그게 사설에 나와 있어요. 사설 다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응당 이제 등장해야 된 질문들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아무튼 핵심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고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들은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만 글쎄. 연출된 그런 미니 다큐여서 아무튼 총평은 아쉬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럴 거면 왜 했나 싶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게- 자기 편 입장에서. 서울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해면 이걸 하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판단이 안 쓸까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어떤 그런 이 정책이나 정무감, 혹은 그렇지 정무나 혹은 뭐 또 홍보 기능이 완전히 와해됐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직보도 못 하고 있고 그 대통령은 오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안 했다고 욕먹는 게 낫죠. 차라리 낫죠. 아니 근데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욕을 먹잖아요. 그게 샌드위치 프레임이에요. 실컷 떠들고 나서 내려오면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랬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그냥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 어린이들에게 뭐 아무튼 사랑받는 이거 그거 다 좋고 근데 이게 안 하면 안 한다고 기자회견을 안 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서 했다 치고 근데 이런 걸 예상을 못 했겠냐 이런 반응을 그게 이상해요. 저는 그걸 예상했어요. 예상을 저는 일부 한 사람이 그래도 오늘 노래라도 부르자
해서 변진섭 노래가 오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의 사랑이 아니,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아, 그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짐이 그 노래죠. 네, 그게 그렇지. 이제 그 장애우들 네, 생각하면서 변진섭 씨가 불렀던 맞아요. 노래잖아요. 네. 그 노래를 이게 이 더러운 손이 이렇게 건든 것 같아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이제 알았다고요? 진짜 유행했던 옛날 노래예요, 사실. 그나저 제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 나왔던 노래야. 네. 예, 저는 다 중학교 때. 노래 다 알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어느 순간 그 노래에 딱 꽂히셔가지고 어떤 자리에 딱 갔는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 노래에 꽂히셨다는 네, 거야? 그저 꽂히셨-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이에요. 예. 나온 지가 언젠데 90년도 중대에 나왔는 노래인데 예. 80년도 후반이었는데 변진섭 2집인가 80년에서 90년 그래서 넘어갈 때. 2집 아니면 3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2집이었어요. 오래된 노래가 이제 오늘 그 새 인사격으로 등장한다고 하니까 어제 있었던 이 대담에 대한 실수를 커버하거나 대담에 대한 평가를 뭐 희석시킬지는 잘 안 모르겠는데 될 것 같은데. 아 제 감으로는 그러니까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하면 홍보팀이나 네, 정무팀이나 예. 이런 거 하면 먹힌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YTN 본인이 판단하는 출신이 건가? 거기 2명 들어가 있어요. 이기정 이기정. 씨하고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했는데 이기정. 예. 그래서 좀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기왕이면 어디 예. 가든 가서 좀 잘하는 쪽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대로 된 직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리어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딴 데서 내려온 것이다. 아,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아, 거기 안에 너무- 들어갈 컨텐츠도 그리고 또 그 노래 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도 예. 그것도 이거는 딴 데서 또- 내려온 아니 거다. 윤석열이가 그런 노래를 왜 불러요? 예. 어? 그런 노래를 알 리도 없고. 동백섬 아니에요? 동백아가씨. 아, 동백아가씨. 그건 뭐 가짜 뉴스. 뭐 좀 주변부적인 얘기긴 한데 편집을 돌발 영상을 하시고 뭐 인점 아웃점도 잡고 이제 탁탁 끊어지면 아 요게 편집됐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100분의 사전 녹화였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가 실수하면 아 이거 끊어서 갈게요. 다시 해도 되거든요. 100분 딱 롱테이크로 가진 못한 것 같거든요. 장소도 옮겨서 찍고 이거 한 촬영하는데 얼마나 걸렸고 얼마나 많이 끊어서 갔을 거라고 혹시 예상되십니까? 이건 뭐 저희끼리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건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한 영상이어서 바로미터 같아요. 예. 고개 돌림이 이제 예사롭지 않다. 많을 때는 예. 이 대본은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대본이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프롬포터가 있으면. 아니, 그리고 실제 책상에 종이 한 장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책상 위에는 이게 종이 한 장 없었어. 이게는 분명히 촬영을 해서 한번 대통령실과 함께 프리뷰를 한 다음 예. 이거 빼 이거 뭐 하여튼 뭘 어떻게 그건 처리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그랬을 듭니다. 것 같아요. 했을 것 근데 촬영한 다음에 프리뷰를 그 대통령실과 함께 한다. 이것도 언론인으로서는 그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아 그게 팩트예요? 아니 뭐 그랬을 것 그렇게- 같다는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네. 상상을 한 거죠. 네. 팩트 중에 하나는 뭐 팩트가 아니 보도인데 채널의 단독인데 네. 단독에 따르면 대통령이 질문지에 답변지를 하지 마라 내가 답하겠다. 예. 그건 아마 팩트 같아요. 음. 뭐 그럼 채널에서 라이브로 단독이니까. 하시든가. 그럼 라이브로 하지. 그렇죠. 라이브로 그래서 하시든가. 제가 봤을 때는 고개가 계속 많이 돌아갔거든요. 예. 실제로 답할 때 저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답했는데 그것을 갖고 지금 말했다시피 같이 모여가지고 프리뷰를 했지 않았을까. 아니 왜 3일의 기간이 왜 필요해? 프리뷰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편집된 거를 서로 이제 그 합의하는 그랬던 과정이 것 있었겠죠.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돌고 네, 있는 예. 소문에 따르면은 네. 그 민감한 이슈의 경우는 뭐 제1 답안, 제2 답안, 제3 답안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중에 택일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제 관심은 하여튼 그 뭐 사과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건 그렇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어느 수위가 나올까 네, 이제 궁금했고요. 그 수위 결정권자는 김 여사일 것이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게 사과까지 가면 그래도 음. 주변에서 사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거고요. 네. 거기에 못 미치면 못 미칠수록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다음 안주로 넘어가기 전에 추정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안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그럼 저희가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자, 2월 설 끝나고 독일 국빈 방문 갑니다. 이 정도의 대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독일 국빈 방문할 때
김건희 여사 같이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 못 가요? 우리 형님들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쪽 사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간다 총 간다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형님. 아니 그 즐거움에 영부인 하는 거 아닌가? 저 서정욱 변호사 들었어요. 간대요. 간다고 그러던데. 자, 우기 피셜. 간다고 그러던데. 우리 제일 많이 그 출연 지분 많은 서정 우기 피셜. 서정욱 변호사 간다던데. 그러면 간다는 거네.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아니, 그게 다 맞아요. 자, 근데 어쨌든 노정면 전 앵커 예측은 못 간다. 이번에 대담도 물어보니까 99% 설명할 것이다, 해명할 것이다. 딱 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요. 그러면은 가겠네요. 해명한 다음에 독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가도 되는 겁니까? 해명한다는 거는 그거를 맞춰서 신뢰를 한다고 하시면 제가 좀 말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독일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못 갈 것이 못 가는 상황이 될 거다. 누군가 만류할 거다? 말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상. 이거는 여권 전반의 문제잖아요. 김건희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조중동이 어제의 대담을 낙제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직설 못하는 그런 거는 알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나오겠어요. 나와서 좀 사진도 찍어주고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 나가기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외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저는 근데 또 모르죠. 간략하게 4개 하면 하실까요? 4개는 하고 싶은데 센 건 걸지 맙시다. 센 거 말고 밥 하나 제 생각에는 최근 현안에서는 레거시의 분석이나 전망을 따라가서는 이게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서정욱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지난번에 그 출국할 때와 이번 출국할 때가 달라요. 이번에는 글로벌 스타예요. 글로벌 스타. 김명식. 다르다고? 외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디올백 그분이라고. 현지에서도 아마 스포트라이트 받을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은 국빈방문 같이 못 가는 그림이 맞는데 과연 우기 피셜이 맞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다음 안주. 이거 중요한 안주입니다. 아까 김용민 형님이 얼핏 언급하셨던 자, 유진. YTN의 Y가 이제 유진 트루 네트워크 유진 트루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유진 트루 네트워크. 이게 민영화를 일단 우리 노전 앵커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상적인 국가면은 이거 일단 가처분 인용돼야 되고요. 그렇지. 흠결이 너무 크고요. 언론 노조가 가처분 냈습니까? 낸다고 했습니다. YTN 노조가 내든 언론 노조가 내든 낸다고 했어요. 낼 거고요.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법 질서 내에서도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끌고 온 이유는 법률가들인 김홍일 위원장,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 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바로 직전 그 MBC 이사들 날린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문 거기에 여권 인사 둘,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한 2명이서 결정했어요.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서 처리하라라는 그런 의결 그 방통위에 그거를 무시하고 근거 그걸 무시하고 둘이서 그냥 두드린 거잖아요. 그 위법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 방문진 것도 그걸 무시하고 지금 뭐야 우리 둘이 하면 돼 하고 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시킨 거죠. 무슨 뭔가 일정에 쫓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넥타이 매고 양복 차려 입고 우아한 회의장에서 땅땅 두드렸는데 이거의 속성은 망나니가 칼 좀 준 거다. 넥타이 차고. 넥타이는 머리에다 둘렀겠죠. 빨간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칼에다가 피칠갑하고 칼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망나니들은 꼭두같이 줄이 매달려 있을 거예요. 올라가면 용산일 거고. 제가 만평을 그리면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법 논란이 있고 실제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그럼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MBC 이미 판결이 하나 있으니까. 박문진 이사장 날렸을 때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나마 법원이
제동을 걸 것이다. 네네. 그다음에 이사도 그렇게 했고 두 건이나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박준영님도 YTN에 제가 YTN 지금 한 식구로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YTN 한 식구로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 법리라고 했을 땐 사실은 이 두 명에서 대통령 추천 두 명에서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총선하고 100% 관계 있다고 봅니다. 유진을 빨리 해서 YTN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바꿔놓으면 언론 지형이 좋아지면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도권 방송국을 다 KBS로 만드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MBC는 지금 제동이 걸렸고 KBS는 됐죠. 남아 있는 게 YTN이에요. YTN이라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법률을 모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판결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재판 가서 그래도 뭐 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예상하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8월에 또 박문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또 이제 MBC도 결국에는 이제 장악당하는 수순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우리 노정면 앵커님 보시기에는 이게 윤석열은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언론 장악이 방송 장악이 너무나 뭐 아주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 내부 구성원들이 이게 너무 순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끽소리 한번 안 내고 이렇게 뭐 박민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유진 그룹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또 들어오라고 하고 MBC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 방통위 앞에 이제 언론노조랑 YTN 노조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우리 후배들이 갔을까 이렇게 봤는데 거의 안 갔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내부 구성원들의 이제 투쟁력이 좀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두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근데 여기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뭐 이유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봐서 이미 그 87년 이후에 언론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선배들이 싸웠던 그 체계는 이미 지나갔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해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제도, 합리적인 규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 노동자들을 지금 시대의 옷에 맞는 그런 제도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되지. 너 왜 그래? 이걸로는 저도 비판하고 싶긴 한데 당연히 이해되고 욕 들어 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제도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미 40년 된 제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야말로 합의제 기관을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그 취지를 왜곡하고 2명 갖고 YTN을 민영화했는데 그 제도가 무용하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도가 무용화됐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방송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그렇게 사유화한 거잖아요. 그건 정권 교체를 해야죠. 정권 교체, 그렇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좀 미시적으로 뭐 KBS 사장을 저딴 식으로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KBS 이사회가 이게 공영방송 이사회잖아요. 시민이 직접 지배를 못하니까 이사회라는 중간 단계를 놓고 대리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국가 권력이 마치 국영방송처럼 지배하려고 지금 뒤흔는 거잖아요. 이 장난을 못 치게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만든다. 그렇죠. 그 법을 만들어야 그 공영방송 사장을 함부로 못 갈아치운다. 예를 들면 지금 KBS 이사를 여우세로 만드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한 그 방법대로만 한다면 임기 내내 갈아치워야 돼요. 그래서 못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시민사회가 KBS를 제대로 지배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면 그건 못 건드린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정부가 들었든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차원의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법과 제도는 그러니까 누가 만듭니까, 형님? 뭐 국회의원들 만들죠. 국회의원은 그럼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뭔가 결과적으로 글로 가는 것 같아.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그 공영방송의 지배 체제를 말 그대로 이제는 이제 그냥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는 집권한 세력의 전리품처럼 돼버리는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자 그런 얘기도 언론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왔었고요. 근데 민주당 정부 때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못했는지. 왜 안 했냐. 특히 그쵸. 아니 TBS 하나 못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YTN 민영화 이거 그냥 또 놓치고. 그러니까 소위 니들도 잘한 거 없어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수박들이 민주당의 그냥 한가득이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언론 전문가인 노종면 이 선배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 그럴 경우엔 어떻게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제들은 상당 부분 나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왜 실천이 안 됐을까요? 제가 2017년도에 복직했잖아요. YTN에 9년 만에 복직했는데 그때 사장 교체기였어요. 복직 직전에 사장이 공석이 됐고 그 자리를 놓고 어떤 세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어떻게 떨어졌냐. YTN 대주주 심사위원들, 그 사장 공모제도거든요. 공모 심사하는 대주주들 그 심사위원들이 담합을 해서 저를 0점 처리했어요.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빵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막으려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렇죠. 윤영찬 작품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언론 정책이 상대적으로는 낮죠, 당연히. 의지도 상대적으로 낮고. 근데 상대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도 법이 있어야 된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결과는 이 시대에 맞는 제도. 법이어야 한다. 기준은 시대에 맞고 안 맞고의 기준은 시민사회가 결정한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김영민 형님도 YTN 사장 지원을 했잖아요. 그 2000 그거는 이제 21년, 22년. 그때 몇 점 맞았어요? 그때 예선 탈락했어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게 빵점이고 저기 예선 탈락. 나는 본선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다 YTN 출신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그래도 외부 인사 한 명 정도는 넣어주지 않을까. 제가 그 당시 들었던 후문은 얘는 1점만 주면 되는 구조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추천된 심사위원들은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많이 돌려봤을 거예요. 1점만 이게 제가 아까 0점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본 점수가 있고 가점을 주는 그런 구조예요. 저한테는 아무도 가점을 안 준 거예요. 1점만 주면 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본선에 올라간다. 본선에 올라가면 노모시기는 이른바 말빨이 세기 때문에 이긴다, 된다. 제가 된다. 그래서 아예 배제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굵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노 선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득권자들은. 그 특정 언론사 사장 공모에서 누가 떨어졌다고 정당에서 논평 나온 거 보셨습니까? 논평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줬어요. 위로의 논평을 내줬어요. 저는 그 정도면 이제 언론계 개혁을 원하는 세력, 내부 세력과 또 외부에서 언론 개혁을 지지하고 이끌어가려는 시민사회 정치권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서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좀 말씀하시면서 우리 노종면 전 앵커가 조근조근 핵심 있게 묵직하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아무튼 저희 쉿바를 찾으시긴 했습니다만 다른 매체에 등장하실 때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씀 주실지. 자, 그런데 쉿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오해십니다. 미스언더스탠딩이에요. 돌려서 가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MB 때 해직 기자 1호가 되셨으니까 MB 때를 비교해보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좀 더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최악입니까?
MB 시대는 언론 장악기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렇게 이 정갈한 표현도 성립이 안 된다. 그냥 난장판이다. 네. 언론 파괴기다. 언론 파괴기. 거기는 그래도 조금 유식한 편이었습니까? 이렇게 무식하진 않았어요? 무식하진 않았죠. 눈치 봤죠.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문건들을 다 감췄죠. 지금 그 문건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그게 한참 지나서 이제 그 국정농단이 일어난 뒤에 검찰이 수사해서 그 당시 MB 때의 그 언론 장악 문건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작성 주체가 이동관이 책임졌던 청와대 뭐 대변인실 그 홍보수석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말 잘 들을 것 같은 언론인하고 MB하고 전화하게 해주는 그런 문건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작성자가 이동관이에요. 그게 드러났으면 상식적으로면 아우 잘못 걸렸다. 창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장이 된 겁니다. 기억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기억이 없다로 안 되는 게 딱 이름 찍힌 것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 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언론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을 왜 대응합니까? 청와대가. 언론이 대응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은 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 이제 말의 어떤 그런 본세를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품성, 가치관 이런 거 다 드러나는데 언론인 출신은 어쨌든 말을 분석하면서 저 정치인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예상하고 분석하는 분들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그 언어를 보면? 이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면 안 되죠. 뭐 괜찮아요. 저도 돼지라고 돼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물은 지칭을 안 하겠는데 지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쳐박으면은 본인이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타죠. 타죠.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비교할 게 없어서. 개돼지보다 낫지. 타조 정도면. 노종면 타조라고 해. 이런 거 나갔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노전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 전에 듣고 아무 말씀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실 것 같아요. 노정면 앵커가 그랬나요? 아무 말씀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 한동훈 프레임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 저를 응대하겠습니까? 하긴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저는 한동훈과 이렇게 비교되는 프레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되게 치욕스러울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좀 담백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백한 말 속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이 저 말 진짜 맞다, 멋있다 이러는 거지. 뭐 말 만들어내려고 뭐 목련이 피니 어쩌네 뭐 스타벅스 실언도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말 하려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멋부리려다가 뭐 살짝 뭘 이렇게 말장난하려다가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저런 사람이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직에서 야구 본 게 그런 거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이슈에서도 이제 드러날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뉴스타파가 김건희 모녀 23억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문건 아닌가요? 그거 빼박이에요. 2022년 12월에 작성된 검찰 문건이에요. 어떻게 말했죠? 문재인 정부의 문건 아닌가요? 그렇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만든 문건을 문재인 정권 문건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도와주니까 이런 짓을 마음대로 합니다. 언론이 그 간단한 시점 오류를 지적을 안 해요. 안 해. 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안 해. 오히려 원중에 넣고 그 여기 그 연도 써 있는 거 뭐죠? 1982, 1992. 그걸 뭐 마치 그 롯데 그 우승 그거를 기념하는 옷인 것처럼 보이게 한 의도가 의심스러운
몇 달 전에 나온 옷인데. 예. 롯데는 또 그렇고 92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우승하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야구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롯데 팬이에요. 저는 뭐 다 좋아하지만 저는 삼성 쪽에 가깝게 대구 쪽이라서 어쨌든 간에 롯데 팬들은 92년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99년도예요. 대전. 그렇습니다. 99년 마지막이었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티셔츠 입고 다니면 사실 좀 기분을 불쾌하시는 팬들이 계시죠. 예, 그 얘기 해봤고요. 자, 근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그 라이브 영업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벌써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손님 고민을 또 막상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고민이 다 나와버린 것 같아서. 그렇지. 예. 예. 혹시 우리 노종면 전 앵커의 고민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은 제가 국회에 입성하는 게 가장 당면한 목표고 그게 뭐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 여러분들께 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걸 내걸고 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당의 승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승리여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어떻게 하면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자신감 충만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야 돼요, 조언을. 2012년도에 지금 이제 총선 선배, 총선 선배, 출마 선배, 결정타를 날렸던 당시 민주당 이긴 사람의 사례를 들어 아니에요. 이게 타산지석이 되기 있습니다.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조언할 건 없고 사실 우리 저 노종면 선배는 저는 단어를 그 노종면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대쪽. 대쪽은 그동안 우리 이회창 형님의 그 거의 전유물이었는데 정말 대쪽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회방과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텐데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진짜 이 어떤 중후한 품격과 유머 그 사이에서 정말 자유자재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선이 굵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기회주의 정치인들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퇴행을 하고 그래서 역진을 할 때 그 앞에서 바리게이트 세워놓고 막으실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이 꺾이지 않도록 어떠한 그런 모진 그런 억압과 또 이런 그 반동에도 우리 노종면 정치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까지 애정어린 덕담은 또 우리 김용민 형님이 처음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그 노종면 전 앵커 이력서의 마지막 한 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있는데 빈칸에 새로운 목표 적어주십시오. 예상됩니다만. 여기 낙서를 다 해놓고 적으라면 어떻게 해요? 낙서가 아니라 이제 아까 방송을 위해서 이제 저기 한 거니까 빈칸에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예, 적어주십시오. 선배님 양평에서 이사 오실 겁니까? 그러면은 지역이 정해지면요. 원래 양평으로 또 이사. 뭐예요? 자, 그의 목표는 명품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명품 정치인. 예. 우리 또 박지훈 변호사님의 마지막 덕담. 지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심 그대로. 그럼. 옛날에 돌발 양상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시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살아온 이력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노종면 선배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노종면 형님 그대로 가세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장명 잘하신다고 하고 기억나는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왜 스픽스의 뉴발은 언급하지 않았냐고 제작진들의 항의가 지금 잠깐 들어왔었습니다. 그건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정발해야 됩니다. 정치 발라드립니다. 노종면 기억해 주시고요. 유일미한 정치 뒤풀이쇼 쉿바 오늘 장사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똑같이 저녁 7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쉿